안녕하세요. 영자론 생 기초문법 제3권 22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전치사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부분은 in과 within이에요. 이번에는 각각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좀 혼동될 수 있는 전치사들을 묶어서 비교해서 이제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in과 within. 자, 얼핏 보시면 in 있기 때문에 뭐 안에 무슨 시간 안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in은요, 저희가 장소를 얘기할 때는 뭐뭐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면은 무엇이 지나서 뭐뭐 후에 라고 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로 미래 시제랑 같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he will be back. 그는 돌아올 거다. in a few days. 며칠 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n 뭐뭐 후에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within은 뭐예요? 이내에 라는 뜻을 가져서요. She will come home. 그녀는 집에 올 거다. With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in과 within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혼동 많이 하시거든요. in이 지나서 라는 뜻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비교할 대상은요. till과 by입니다. till도 뭐뭐까지, by도 뭐뭐까지 라는 의미로 같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till은 어느 시간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거야. 언제까지 쭉. 근데 by는요. 그때 이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I will going to stay here. 난 여기 머무를 거다. till Monday.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쭉 월요일까지 머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I can get there. 난 거기 갈 수 있다. by는 정오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ill과 by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till은 쭉의 의미를, by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구별하세요. 자, from과 since 약간 비슷하죠? 뭐뭐로부터, 뭐뭐 이래로 어떤 기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since는 보통 이제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쓰인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the store is open. 자, 가게가 연다 from 9 to 5. 자, 9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since가 쓰인 경우를 보면은 he has been abroad. 그는 외국에 있었다. 외국에 해외에 있다. since 1990. 1990년 이후로 라는 걸로 이제 지금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since 뒤에는요. since 뒤에는 보통 이제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 was born 과거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이후로 쭉 살았다 라는 식으로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오던지 아니면 명사가 오던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위치와 방향의 전치사 보도록 할게요. at과 in 먼저입니다. at은요, 뭐뭐에라는 뜻으로 비교적 좁은 장소를 나타내요. 시간을 비교해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죠. at은 좀 짧은 그 시각을 얘기했었고, 그죠? in은 어때요? 좀 넓은 개념의 시간을 얘기했었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에라는 뜻으로 나라나 도시 같은 좀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t을 쓰면은 it's a hotel, 호텔에서 묵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London. 런던에는 볼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식으로 at은 좀 비교적 좁은 장소, 그다음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 요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같은 호텔이라고 해도 at the hotel 쓸 수도 있고요. in the hotel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셔야 되세요. 일단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on, over, under, above, below, up, down 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n부터요. 뭐뭐 위에라는 뜻 알고 계시죠? 표면에 접촉된 상태의 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there is a white house, 흰 집이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붙어 있는 집이죠. on the hill 썼습니다. 그리고 벽이나 천장 같은 데 접촉된 상태에도 on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there are some pictures. 그림이 몇 점 있다.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on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실 부분은 거리에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요 on the street이라고 얘기하고 영국에서는 in the stree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거리 이름 앞에는 on을 쓰고 영국에서는 in을 쓴다라는 거. 요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on the street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laying on the street is dangerous. 거리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예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미국식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예요, over. over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표면에서 조금 더 떨어진 위에요. 그러니까 on 위가 over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re is a long bridge. 긴 다리가 있다. over the river. 그 강 위에 있다. 그러니까 표면에서 조금 떨어진 over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over의 반대만 봤었을 때 und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에 라는 뜻으로 조금 떨어진 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over the river, 그 다음에 under the chair. 의미가 상응이 되시나요? 그래서 on 밑에 on 위가 ove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er의 반대 개념이 under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 cat is under the chair. 그 고양이는 의자 밑에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ove는 어떠냐? 이번엔요, over보다 더 위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on이 맨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over, 그 위가 abo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saw some birds flying above the tree. 나무 위를 날고 있는 몇 마리의 새를 보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bove의 반대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below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under, 더 밑이 below가 되는 거죠. They live on the floor. 그들은 아래층에 산다. below us, 우리 밑에. 그러니까 under보다 더 아래쪽 개념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ove, below, 뭐 under, over 요거 개념 비교해서 이제 그림 그리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요, up과 down이에요. 알고 계시죠?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 그래서 운동의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children climb up the tree. 자, 아이들이 오른다. 나무 위로. up the tree 쓰였고요. grandma fell down the stairs. 할머니가 넘어졌다. 계단 아래로.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졌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up과 down 반대 개념이다 라는 것도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in과 into, out of 구별할 거예요. in은 뭐 안에라는 뜻으로 위치를 나타내죠. 시간은 어땠어요? 뭐 이후에 라는 뜻이었고요. 위치를 나타내면 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in the room, 방 안에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into, in에다가 to가 붙이면은요, 뭐 밖에서 안으로 라는 뜻으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he got into a taxi. 그는 택시 안으로 탔다. 안으로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거. in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ut of는요, 안에서 밖으로 라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의 밖에라고 해서 위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in의 반대 개념도 되고 into의 반대 개념도 되는 거죠. They get out of a taxi. 그는 택시에서 내렸다라고 할 때 out of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비교하실 부분은요, from, to, toward, for입니다. 자, from부터 살펴보시면은 뭐뭐에서부터 라는 기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they walked back home.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from the station. 역으로부터, 역에서부터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 걸어온 거죠. 그래서 from, 뭐뭐에서부터 라고 쓰이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start from과 leave입니다. 둘 다 뭐뭐에서 출발하다, 무엇을 떠나다 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근데 lea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그냥 바로 장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star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뭐로부터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from과 함께 사용되어야지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he started from his house. 그래서 from을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he left his house. 그 집을 떠났다. his house. 집을. 그래서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목적어 그냥 오시면 되는 거세요. 구별되시죠? start from, Nicole, leave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보실 부분은요, to입니다. to는 뭐뭐에, 뭐뭐로 라는 도달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from, to 쓰잖아요. 그죠? 뭐뭐에서부터 뭐뭐로. 그래서 뭐뭐 쪽으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we went from London, 런던으로부터 to Paris, 파리로, 그죠? 갔다 by plane, 비행기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뭐뭐 쪽으로 라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toward는 어떠냐? 뭐뭐 쪽으로 무엇을 향하여 라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to나 for과는 달리 도착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뭐 쪽으로 향하는 거지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그쪽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달한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they ran toward the river. 강 쪽으로 뛰어갔다. 강에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for 같은 경우는 무엇을 향하여 라고 목적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I'm leaving for New York tomorrow. 나는 내일 뉴욕으로 떠날 거다. 자, leave New York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leave for New York 하면은 뉴욕을 향해서 뉴욕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leave 쓰였을 때 어쨌든 for 무엇을 향하여 라고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은 in, to, on 플러스 더 방위가 그 서쪽, 동쪽, 남쪽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방이 나오고 of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in the 방위 of가 쓰이면요 뭐뭐의 이제 뭐뭐의 뭐뭐 쪽에라는 뜻으로 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 building is in the north of the park. 자, 빌딩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 공원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in이라서 뭐뭐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가 쓰이면은 뭐뭐 쪽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building is to the north of the park. 자, 공원의 북쪽으로 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오늘 쓰게 되면은 뭐뭐에 접하여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building is 자,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공원의 북쪽 쪽으로 있다. 그러니까 북쪽에 접하여서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는 다 같고요. in이 쓰였냐, to가 쓰였냐, on이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북쪽에 있다,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 북쪽 외곽에 있다, 북쪽에 접하여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는 뭐뭐에잖아요, 그죠? 뭐뭐에 있다, 내 쪽에, 뭐뭐에 내에, to는 뭐뭐 향하여서 의미니까, 그죠? 뭐뭐 쪽으로, 어는 뭐뭐에 접해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요, between과 among이에요. 다 알고 계실 텐데 between은 둘 사이에, among은 셋 이상에서,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tween은 또 이제 둘 사이니까 between A and B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e river ran, 자, 강이 흐릅니다.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강 사이를 흐릅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the little girl was sitting, 한 작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among the boys, 소년들 사이에서 3명 이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mong을 썼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 along, across, through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ong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따라서, 걔는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he walked 2 blocks, 그는 이제 2블럭을 걸어갔어요.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한쪽 끝 거리에서 저쪽 쭉 따라서 걸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long, 무엇을 따라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across는 횡단의 의미를 가져요. 가로질러서.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의 건너편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he ran across the road 하면은 길을 가로질러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along과 across 구별되시죠? 그 다음에 through는 관통을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we drove, 우리는 운전했습니다. through the village, 마을을 관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이제 몰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cross는 길같이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through는 관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along과 across, through 비교해서 보도록 봤습니다. 자, 전치사 참 많죠? 그 다음 보실 부분은요, around, 그 다음에 round, about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around는 뭐뭐의 주위에 무엇을 둘러싸고 무엇의 주위를 돌아 하는 정지된 위치를 나타내요. 근데 round는요, 뭐의 주위를 돌아서라는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즘은 크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위라는 뜻이 around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let his children play, 그는 그의 아이들로 하여금 놀게 했다. around the house, 집 주위를, 그러니까 집 주위, 그 정지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그는 그 지구는 해 주위를 돈다. 그래서 round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around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별 없이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about입니다. 뭐 주변에 뭐뭐의 여기저기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about이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저기에 주변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ans were scatters. 캔들이 흩어져 있다. about the ground. 운동장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장 주변에, 운동장 여기저기에 뜻을 가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bout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자, about이 그렇지 다른 전치사들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뜻을 다 이해하시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y와 beside, near, before, behind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y예요. 뭐뭐의 곁에, 뭐뭐의 옆에 라는 근접 위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the old house by the seaside, 해변가 옆에 그 해변가에 그 오래된 집은 is my uncle, 우리 삼촌 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의 곁에 근접한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beside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의 곁에, 뭐뭐의 옆에 라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by가 근접한 위치를 나타내는 비해서 beside는요 분명하게 딱 옆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he came to me and sat, 그는 나한테 와서 앉았다. beside me, 내 옆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냥 근접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바로 옆에 있는 걸 beside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뭐 옆에 뭐 next의 의미도 있죠. next는 정말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 next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side, by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ar는 어때요? near도 뭐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our school is near the park. 공원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near, 뭐 가까이에, 뭐 근처에 뜻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before가 behind 구별해 볼게요. before는요, 뭐 앞에요. Tom is sitting before me. 내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behind는 뭐 뒤에, 그래서 my cat hiding. 고양이가 숨어 있다. behind the tree, 나무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before가 behind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 딱 정면에 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in front of를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세요. before the building, 보다는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노멀하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좀 그 밖에 또 주의해야 될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지금 보시는 with, by, in 모두 도구와 수단을 나타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ith예요. 뭐뭐으로 라는 의미로 도구를 나타냅니다. 그는 뭘로 썼다. 그러니까 예를 보시면 he usually writes, 그는 보통 쓴다. with a pencil, 연필로 쓴다. 자, 연필을 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도구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 by는요, 수송이나 전달의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e went to Europe by sea, 배편으로 유럽에 갔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by bus, by plane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수송이나 전달의 수단입니다. 이는요, 무엇으로 라는 의미로 이제 재료나 수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there were a picture, 그림이 있습니다. in oils, 자, 유화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일로 된 기름, 재료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in oils on the wall, 벽에는 오일로 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즉 유화 한 점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with, by, in 도구와 수단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를 나타내요. about, of, on입니다. 자, 모두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about은 좀 일반적인 내용 쓸 때 쓰는 거고요. of는 이제 of는 이제 about보다 of가 about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of와 about이 뜻이 조금 비슷한데요,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about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얘기를 하고 이제 of는 좀 덜하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We're thinking about going to Europe. 유럽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out과 of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n은 어떠냐? on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미로 이제 about보다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he wrote some books. 그는 이제 약간의 책을 썼습니다. on economics. 경제에 관한. 그래서 on이 이제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치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막 그 about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갖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찬성과 반대를 나타냅니다. against, for. 자, against는요, 뭐뭐에 반해서, 그러니까 반대하여의 의미를 가져서 어떤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are you for or against the war? 너는 전쟁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 반대할 때는 against를 쓴 거죠. 찬성은요, for를 쓴 거예요. 뭐뭐에 찬성하여 라는 의미로 어떤 의견에 대한 찬성의 표시를 나타낼 때는 for를 쓴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in favor o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voted for James Fuller. 난 제임스 퓨러에게 투표를 했다. 그 찬성해서 한 거니까 for를 쓴 거죠. 그래서 against, for 두 개 구별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의해야 될 전치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자, 동사 플러스 전치사.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agree부터 보도록 할게요. agree는요, with가 오게 되면 보통 사람이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 의견에 일치하다, 뭐 의견에 동의하다. 그래서 I cannot agree with her. 나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agree with her 이 오게 되는 거죠. to는요, 뭐뭐 사물에 보통 이제 어떤 제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to를 쓰게 돼요. 그래서 I cannot agree to such a proposal. 그러한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agree to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he agreed to your plan. 그는 당신의 계획에 동의했다. 마찬가지 agree to를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입니다. agree on.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 합의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래서 on도 이제 뭐뭐에 on이 쓰게 되면은 뒤에도 마찬가지 이제 어떤 사물의 개념인 뭐 제안이라든지 계획이 되겠지만 on이 오게 되면은 합의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gree on 하게 되면은 그런 term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rrive at, 그다음에 arrive in, 그다음에 get 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디에 도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rrive는 at을 가질 수도 있고요, in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은 조금 더 넓은 범위 장소를 얘기하고요, in은 조금 더 작은 범위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t이 올 수도 있고 in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get to는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같아요. 근데 get은 to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hotel? 어떻게 그 호텔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get to를 썼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거 하나 있죠. reach입니다. reach는 reach라는 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reach London 하시면 되는 거예요. So they will reach London tomorrow morning. 그들은 내일 아침에 런던에 도착할 거다. reach London. 뒤에 전치사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start for, leave for입니다. 자, start for 무엇을 향해 출발하다. leave for은요, 무엇을 향해 떠나다. 자, for이 무엇을 향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tart for, leave for이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started for the airport 30 minutes earlier. 우리는 30분 일찍 공항을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She's leaving for Los Angeles next week. 그녀는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로 떠날 것이다. 향해서 떠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art for, leave for 무엇을 향해서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의미 가진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eave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의미는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향해서 떠난 게 아니라 집을 떠난 거예요. So I left home at 8. 8시에 집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때문에 leave와 leave for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요. look after, look at, look for입니다. 이거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look after는요. 무엇을 돌보다라는 의미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fter를 쓰면 돌보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동의어로는 take care of, care for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she will look after my little sister. 그녀가 내 여동생을 돌볼 거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look at은 뭐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무엇을 보다. What are you looking at?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look for는요. 무엇을 위해 보는 거예요. 뭐야? 찾으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wife. 아내를 위해 한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look for 무엇을 찾다 라는 의미라는 거. after, at
for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교하실 대상은요. get on, get off예요. on은요, 타는 거고요. off는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자, 대형에 탈 것이라고 쓰고 있죠. 그 뭐냐면 get on과 get off는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어떤 교통수단, 좀 큰 거를 타고 내리는 표현이고요. 뭐 승용차라든지 택시같이 좀 작은 것들은 그냥 get in, get into, get out of를 쓰는 게 보통적이세요. 그래서 대형의라고 써놓은 거죠. So we saw him, 우리는 그가 get on the bus,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다. 의미가 되고요. That we have to get off the bus at the next stop. 당신은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야 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get on, get off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get in, get into, 뭐 get out of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she was seen to get in a bus. 그녀가 택시에 타는 것이 보여졌다, 목격되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I got in his car hurriedly. 나는 황급하게 그의 차에 탔다. get into 쓰였습니다. 그 다음 반대죠. Would you please get out of the car? 차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get in, get into, get out of는 소형의 것, get on, get off는 좀 대형의 것이라는 걸로 뉘앙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Let's Practice와 종합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